안녕하세요 여러분, 랑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도파민 팡팡 터지는 나의 연애운이라는 주제로 볼 예정이고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버스가 멤버스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1번님들 메인카드 먼저 보시죠. 나이드국 완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1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좀 활력이 넘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운동을 시작하신다라던가 내가 원래 저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집에 워낙 같이 갇혀있거든요, 거의. 근데 우리 1번님들도 집 일, 아니면 회사, 아니면 학교, 집, 이렇게만 지내셨다면, 제약된 환경에서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나의 활동성이 조금 생겨나는 시기다. 운동을 시작한다던가, 뭔가를 배우러 다니신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집에만 있었다면 좀 나가게 되신다던가, 나의 확장성과 함께 들어올 인연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연애를 할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일지 우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을 만나시는 시기는요, 우리 1번님들이 연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연애에 대해서 진짜 약간 하객됐다. 이전 연애에서 싸우고 지치고 내가 감정선이 너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시작되는 연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하고요. 상대방과 연애를 하자고 만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게 1번님이 어떤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시면서 혹은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지금 중복적으로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러 가신다던가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던가 혹은 어떤 페스티벌 아니면 강연, 사실 이렇게 뭔가 공부하고 일하시는 곳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놀자고 만나는 데 있죠. 아니면 취미생활을 나간 곳에서의 모임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만날 좀 친구 같은 연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얼굴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좀 아이 같은 면이 있는 분이고 외모는 굉장히 연하에 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실제로는 우리 1번님보다 훨씬 더 성숙하거나 혹은 1번님도 굉장히 좀 성숙한 내면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상대방 또한 굉장히 좀 성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웃는 낯만 보고는 우리 1번님께서 이 사람 나보다 어려 보인다 내지는 약간 속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착하고 밝아 보여서 나랑은 좀 결이 안 맞지 않을까, 너무 가벼운 사람이 아닐까 약간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이분께서 생각보다 좀 딥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시고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시는 업무 자체도 굉장히 좀 바쁜 일을 하실 수 있겠고 냉정하게 무언가를 판결을 내리셔야 된다라던가 이지적인 어떤 정보로 인해서 지식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님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내면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T적인 모먼트가 강하고 우리 1번님들도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성격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고 체계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굉장히 좀 이시적인 대화를 나눌 법한 그런 좀 엘리트 커플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조금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이미 만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만나고 알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이 깊게 사귀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연애를 시작했던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언급했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난 사람, 뭐 결혼식이라던가 어떤 모임 등에서 어울리면서 얼굴을 한번 보고 인사를 하고 그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거기서 끊기고 또다시 새로운 기회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얼굴을 봤는데 뭐 그 뒤로 해요. 따로 연락을 하고 이러지 않아서 서로가 약간 잊고 지냈다가 또다시 또 비슷한 행사가 생겨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모임에 막 나갔는데 혹은 결혼식에 또다시 나갔는데 또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모임 같은 데가 있다면 한 달 전쯤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두 분 다 약간 그 모임에 자주 나가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나갔을 때 두 분이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인연성이 굉장히 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직업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모호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확고하게 나온 게 있네요.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신 분이겠고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위치에 있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공부라던가 행정직에 국한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예체능인데 굉장히 이전에 뭐 수상 이력이 있으셨다던가 어디 실업팀, 뭐 프로 내지는 뭐 교양학 이런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뭔가 대비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진짜 뭐 국가 공무원 내지는 대기업 같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쭉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사람, 공무원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 1번님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만날 수 있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 이력을 전혀 모르고 만났을 때는 그냥 저 사람 되게 밝다, 사람이 귀엽다, 어쩜 저렇게 강아지 같을까, 귀엽다, 잘 웃어주고 편안하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면 할수록 이분의 어떤 배경, 집안이라던가 이 사람의 이력 이런 걸 보고 더욱더 좋아할 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라고 하신 다면은 상대방 또한 연애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연애까지만 가는 관계가 아니라 결혼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외모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은 조건을 본다기보단 사람 자체를 본다는 느낌이 강해요. 나랑 잘 묻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1번님을 좀 좋게 볼 인연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얼굴이 되게 귀염귀염한 상인데 양복을 입고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요. 꼭 양복이 아니시더라도 어느 정도 좀 깔끔한
깔끔한 포멀한 룩을 입는 그런 직종의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속한 세계, 특히 자신의 가정도 굉장히 조금 엄숙한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오신 분이고 자신의 일터에서도 자신의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항상 긴장하고 경직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1번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한테 유난히 좀 밝게 대해주고 깨르르 웃어주고 굉장히 피드백도 잘해주고 웃고 떠들고 대화하시면서 리액션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님 앞에서 아마 마음 편안한 점을 굉장히 좋게 보고 우리 1번님을 좋아하시게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1번님 보면 이 사람을 되게 귀엽게 보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1번님은 이 사람을 나보다 연하의 사람처럼 느껴야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거나 실제로는 상대방 분이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기에 우리 1번님들이 굉장히 연하의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도 1번님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모습을 이 사람에게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약간 토끼 같은 연하 여자친구, 연하 남자친구처럼 이 사람이 우리 1번님을 좋아하실 거고 1번님은 이 사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귀여운 연하 남녀의 이미지지만 실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굉장히 속 깊은 연상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감으로 좋다. 내지는 남편감, 와이프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관계성이라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1번님들께서 이제까지 연애가 좀 진전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나만큼 좀 내면이 성숙하지 못했던 인연들이 많았다라던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 사람도 그만큼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는 실망스러운 경우밖에 없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어주지 않았다.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인연들 때문에 답답했다면 이분은 알면 알수록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더더욱 1번님께 좀 헌신적이고 기댈 수 있는 어른스러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1번님도 좀 내가 어른스러운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연애 상대에게만은 좀 어린아이처럼 뭐 이렇게 징징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마치 유년기로 돌아간 듯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뜨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좋네요. 제가 이렇게 좋게 리딩한 적이 잘 없는데 아시죠 여러분? 제 리딩을 좀 오랜 기간 들어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웬일로 좋죠? 막 이런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속마음 봅시다. 아마 이미 얼굴 정도는 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깊게 사귀었다 깨지는 인연이라기보다는 얼굴 봤는데 저 사람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 얘기 잘 통했는데 라던가 얼굴 봤을 때 그 사람 외모 괜찮았는데 약간 요 정도의 호감감인 것 같은데 현재 이 사람의 속마음 봅시다. 자,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사람이 아마 초반부터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존재감 있는 사람이고 싶어. 나를 이해해줘. 나를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사랑스러워. 너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 라고 떴습니다. 제가 처음에 리딩해준 그 모습 그대로가 나왔죠. 우리 1번님이랑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1번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다. 저렇게 어떻게 애기처럼 웃을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우리 1번님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번님에게 자꾸 배려를 받고 싶다,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아마 제 생각엔 두 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 다른 분들의 시선을 조금은 신경 썼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일부의 분들은 가족이나 가족 같은 회사 사람들, 가족 같은 친구들, 지인들과 연결이 돼 있는 분이라서 이 사람이 1번님께 자신의 이런 좋은 감정을 좀 드러내시기보다는 약간은 공적으로 대하고 약간은 차갑게 대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자책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 봅시다, 여러분. 오늘 되게 시원해져가지고 연애도 사실 너무 더울 때 많이 헤어지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연애 운이 살짝 좋아지시는 흐름이 아닌가 모든 분들이 싶은데 자, 깔아놓고 제가 한 장씩 리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람이 우리 1번이니까 처음 만나고 좀 끊어졌던 어떤 흐름에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대요. 그리고 이분은 1번님과 직접적으로 지금 만나지 못한다 해도 1번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한다. 이게 꼭 SNS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SNS가 80%, 그 외에는 이분이 어쨌든 어떤 모임에서 만났거나 그럴 수 있어 보이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많이 물어보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그 어떤 공통된 공동체 내에서 1번에 대한 얘기를 좀 얻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1번님 생각을 하신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1번과 진짜 미래를 그려도 괜찮을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ink, Not It, Relationship이라는 카드가 보이는데 사실 이분께서는 1번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연애를 하고 싶었던 상황은 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1번님을 봤는데 1번님 얼굴을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귀엽고 말도 재밌게 잘하시고 되게 좀 이렇게 조잘조잘 말을 되게 잘하는 어린 귀여운 여자아이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남자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때 내가 연애에 좀 마음이 열렸으면 1번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잘했을 텐데 그땐 내가 연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서 1번님께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의 분들은 두 분이 만나시려면 한 분께서 좀 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두 분이 다른 지역에 계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한 분께서 좀 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 지역에만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좀 만남에 있어서 장거리 내지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 둘의 인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께서는 우리 1번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사랑을 느꼈대요. 그리고 이분께서도 내가 처음 딱 한 번 봤는데 마음이 설레고 좋다고 해서 바로 직진하기는 굉장히 이분도 이성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지 자기가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고 사실 이분은 움직이는 타입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뭐 도화살, 홍염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스타일 기질, 화개살 같은 게 있어 보이는 느낌이셨거든요, 상대방 분이. 그래서 내가 이성에게 그렇게 다가가 본 적도 없고 내가 막 연애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으면 1번에게 더 잘했을 텐데 그 당시엔 진짜 그런 생각이 없어서 내가 적당히 매너만 딱 이렇게 줬는데 자기가 좀 그거 실망했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1번에게 좀 잘해볼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에게는 다른 이성이 자신에게 좀 유혹을 하고 있는 상황이셔서 1번님께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기는 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이 되지 않은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지 1번님께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시대요. 왜냐면 자기가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다른 인연도 있고 그 사람이랑 사귄다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1번에게 마음이 간다 해서 구태여 1번에게 목을 베고 무조건 만나야겠다. 사실 이런 마음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1번님이 만약에 이 사람과 소개팅이라던가 정말 연애하자고 만났다면은 이분께서 좀 다른 인연을 만나는 걸 우리 1번님도 알았을 수 있다고 이분도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고민이 많다. 분명히 1번님에게 끌림을 느끼고 있고 잘해보고 싶은데 두 분의 만남이 쉽지 않은 인연성이다 보니까 이분도 선뜻 다가가거나 노력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관계 좀 어떻게 될까요?를 볼게요. 카드 하나가 빠져서 이것도 볼게요. 두 분을 이어주는 큐피드가 있다는데요. 그래서 겹진이 있다던가 모임에서 만났다면 또다시 만날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두 분 다 연애보다는 약간 자신의 시간? 나의 자아 실현? 내지는 뭔가 커리어에 집중하시는 두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 다 한참 동안은 각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 우리 1번님들도 이 사람에게 집중하시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고 약간 자존감이 뿜뿜하고 이러실 때쯤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기억이 없어질 때쯤 두 분이 만날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두 분이 한번 맺어지면 전생의 인연인가? 그리고 여기 홍련의 이런 모습도 보이죠?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빨간 줄을 매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말 깊은 운명성을 느끼고 결국에 맺어질 거라고 합니다. 서로 정말 예쁘게 만나가실 것 같은데 그러기 전까지 두 분 다 약간 다른 이성에 대해서도 살짝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찍먹해보시고 다른 이성도 약간 찍먹해보고 쟤는 어떨까 고민을 보시다가 결국엔 두 분이 서로 만나게 되신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네, 뭐 어쨌든 그런 인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효리 씨랑 이상수 씨도 처음 딱 이렇게 소개팅 받고 나서 맺어지신 게 아니라 이제 소개팅하고 서로 한두 번 만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멀리 있으셨대요. 그리고 1, 2년 뒤쯤에 다시 만났을 때 심지어 이효리 씨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상수 씨가 오랜만에 이효리 씨 계셔서 뭐 술이 맛있었는데 이효리 씨가 없으니까 술 맛이 안 나요. 막 이런 연락을 해서 진짜 나중에 이어졌다고 했거든요. 약간 두 분의 인연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분의 운명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결국엔 이어질 거고 이게 사과가지고 찢어졌어요. 결국에는 어떤 성을 이루고 살 만큼 안정적인 연애를 하실 건데 서로를 믿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치팅, 그리고 다른 여성이라는 카드가 확고하게 뜨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진정한 사랑인 거를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1번님이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진짜 최고의 사람이다. 나 진짜 쩔어. 약간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서야 두 분이 안정적인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인연이라고 떴으니까 너무 이 사람이랑 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내려놓기보다는 그냥 돌아서 만나는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카드로 보신다고 한다면 결국에 두 분이 만나갈 인연이긴 하지만 약간은 자존심 싸움을 하는 두 사람 내지는 두 분 다 약간 전략가기 때문에 각이 안 나오면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 둘이 만났다라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푸시하시는 두 분이 아니라고 떠요. 근데 제가 항상 상담을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누구 하나가 시작을 해야지 연애는 이어지는 건데 두 분 다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그냥 저 사람한테 끌리긴 하지만 적극적이지 말아야지 이러면 둘은 이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용기를 조금 내셔야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두 분은 인연성이 굉장히 아름다울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연결되면 정말 오래가고 좋은 인연일 것 같아요. 여기 전생의 인연인가라는 얘기도 떠서 아마 궁합이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잘 되어갈까요? 이걸 봅시다. 빠르다면 3일도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주변 사람들이 3일에서 3주 내외로 두 분을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뭔가 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서로를 언급하시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카드 보면 아니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이런 게 떠서 아마 이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진전이 되기 좀 어려우실 거라는 느낌이 들고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빠르신 분들은 13일 내외 그리고 늦어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달 정도 이후에 두 분이 식사 내지는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부터 오히려 두 분은 잘 될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어떤 행동이 두 분의 인연을 깊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코인 노래방을 가신다던가 같이 이제 락 페스티벌 아니면 요즘에 펜타포드가 끝났나요? 아무튼 그런 음악 어떤 행사를 가신다던가 아니면 드라이브를 가신다던가 이런 활동이 두 분을 돈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애를 위한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아니다옹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뭐가 아니라는 걸까? 이 사람과 인연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번님들만 잘하면 된대요. 뭐가 아닐까를 생각해보면 제 생각엔 1번님이 자꾸 내가 아깝다. 이 사람과 만남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보다는 클럽이나 갈까?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얘는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부정할 수 있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는데 1번님이 아 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재고 미루고 미루다가 겨우 이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인연이 아니라 얘다, 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춘식이가 좀 해주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보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메인 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의 카드가 보여요. 갑작스럽게 만날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우선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우리 2번님이 도파민 팡팡 터질 조만간 일어날 연애의 운명. 오, 에이드브 원제가 떴어요. 이 카드도 이 카드는 좀 귀엽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놀라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진짜 빠르게 들어올 인연이 있지 않을까, 우리 2번님들. 그리고 막 소개팅 할래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뜬금없이 나 진짜 연애를 전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어떤 곳에서 연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저 이후에 뭐가 있어요. 뭐 퇴사할 거예요. 뭐 이직할 거예요. 뭐 어느 뭐 새로운 헬스클럽을 끊을 거예요. 뭔가 이런 식으로 변화의 수가 있다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예상을 하는 모습보다는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우울해. 그래가지고 밀어놨던 어떤 좀 활동을 시작해야겠다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미술학원을 끊으신다던가 아니면 어떤 강의를 내가 주기적으로 들어야겠다라고 하신다던가 그렇게 갔을 때 만나는 인연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은 진짜 내가 예상치 못하게 만날 인연인데 상대방 분이 선생님, 나의 선생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나서 볼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막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술집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헬스클럽을 간다면 거기 트레이너 선생님 아니면 관장님 내가 뭐 격투기 같은 거 뭐죠, 여러분?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복싱 같은 거. 네. 그런 걸 한다고 친다면 거기 관장님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계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연애를 생각하지 않고 간 곳에서 만날 인연이고 상대방이 굉장히 번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는 2번님이 어쨌든 좀 어려운 사람이다. 2번님이 손님이거나 클라이언트이거나 어쨌든 좀 갑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상대방 분이 굉장히 연애적으로 인기가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2번님 또한 이분에게 굉장히 좀 얼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과는 그래서 우선 얼굴을 한번 보고요. 아니면 한 자리에서 웃고 떠들면서 보고 그 이후에 끊겼다가 이후에 2번님들이 발을 움직여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가셔야 관계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일부의 분들은 과거의 사람 중에 내게 조금은 마음에서 못 놓는 사람이 있다. 오래 만나다가 끊겼는데 좀 단절된 지 오래돼서 선생님 저는 걔랑 절대로 재회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차단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돈 사람들 중 한 명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님들 입장에선 진짜 얘랑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사람이거나 혹은 정말 생뚱맞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유패랑 시작되는 기운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가정해서 나와 연애할 그 사람의 속마음 봅시다. 넌 어디서든 빛이 나 첫눈에 반했어. 오직 너만 보여.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너가 이해해줄까?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해. 상대방이 2번님에게 반했는데 조금 상황적인 것 때문에 2번님께 표현을 못하셨대요.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은 거기에 몰두해야 할 것 같아.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잘못한 점이 참 많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2번님을 두고 좀 아무것도 못해준 사람일 수 있겠고 과거의 사람일 가능성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 보이네요. 한 80%는 과거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미안하대요. 미안하고 잘해보자란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미안해서 다가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지 않나. 근데 나름의 이유는 있었대요.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 봅시다. 이분은 우리 2번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좋으셨대요. 근데 왜 자꾸 거짓말이 뜨지? 여기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떠있거든요. 시크릿. 여기도 lie. keeping secret. 여기 똑같이. 비밀을 지켜야 됐다. 거짓말을 했다.
라고 뜨고 있고, 이분은 2번님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보면 재고 많이 따진 게 있대요. 저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솔직히 다른 인연에 대한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서 2번님에게 재고 따졌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번님이 절대로 이제는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2번님이 차단까지 한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얘기로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갑자기 우리 2번님과 정말 우연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번님이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들른 카페, 아니면 내가 오늘 우울해가지고 바다를 갔어. 우울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어. 근데 그랬을 때 진짜 우연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느껴지시거든요. 두 분은 운명적인 인연이래요.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그리고 이미 진짜 우연하게 한 번 얼굴을 봤다, 스쳐 지나갔다,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2번이랑 스쳐 지나갈 인연일 줄 알았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포기를 해서 이 인연이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인연은 완전 깊은 인연 같아 라고 이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대요. 우리가 다른 인연을 만나고 서로 아니라고 생각해도 결국에 정착지는 서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변화를 맞이하고 싶은데 우선 지금 이 사람 속마음에서는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여자를 만나야지, 이번가 잘해봐야지, 이건 아니에요. 변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우리가 인연이라면 또 만날 수 있겠고 아니면 아닌 거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우리 운명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정착지는 서로일 거야. 우리가 다른 인연을 아무리 만나도 서로가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진짜 인연이라면 알아서 잘 되겠지, 약간 이렇게 무책임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완전 해피형이다. 네, 봅시다. 두 분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운명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지역에 있고 심지어 다른 국가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평생 못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공항에 갔는데 그날에 그 사람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살던 둘인데 서울역에 한 번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 서울역에 있다던가, 거기서 마주친다던가 이러기도 하거든요. 두 분의 운명성은 좀 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볼게요. 여긴 너무 명확해 보여서 지금 제가 깊게 리딩을 안 하고 굉장히 딱 떨어지게 리딩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두 분은 금방 만나겠는데요? 그리고 이 카드가 이 타워라는 카드랑 아까 에이드 오브 완즈가 같이 떴잖아요. 둘 다 진짜 갑작스럽게 들어올 빠른 어떤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만날 거고, 그 만남이 야 우리 만나자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갑자기 우연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운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카드를 제가 여러 장 뽑아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이 카드를 놓는 배열에 의미를 담아서 뽑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돈을 해놓고 한번 후루룩 본 다음에 리딩을 읽어드리는 게 한 장씩 뽑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자, 우선은 두 분이 한번 만날 거라고 합니다. 운명적으로. 만나자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진짜 우연하게 만나면 서로가 우리 운명이구나 하고 연락을 지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2번님들은 이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까 이 사람과 잘해봐야지라는 마음보단 오히려 이 사람과 점차 잘 되겠지만 내가 너무 이 사람에게 몰두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일부러 만나봐야겠다라고 하고 일부러 소개팅을 더 잡거나 일부러 연애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결혼식이 있다면 꼭 거기를 간다라던가 아니면 이성들이 많은 자리가 있다면 내가 거기 꼭 참석한다던가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묵묵하게 옆에 같이 있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귀어 갈 수 있는데 2번님이 계속 두고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번님이 내 생활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2번님께서 만날지 말지 내가 재고 따지게 된다라고 느껴져요. 이 사람은 이제 기다릴게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연락을 종종 하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하시는데 2번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느낌? 그래서 사실은 2번님이 내가 아깝다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썸을 타고 혹은 사귀어 가시다가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인연일까요? 이거를 좀 볼게요. 여기도 그게 뜨네요. 두 분은 여생을 함께 할 인연이래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2번님 생각에 저는 상대방 번듯해 보여서 괜찮거든요. 이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2번님의 어떤 배경에 비해서 이 사람 배경이 좋지 않다던가 상대방의 직업은 좋은데 뭐 이력이 안 좋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2번님도 이 사람과 몰래 만나고 단둘이 데이트하고 이런 건 좋은데 당장 내가 공표해서 연애를 하고 싶진 않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도 우리가 만나고 말고를 너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안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둘이 다시 만나면 또 헤어져.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헉, 소름. 두 분이 근데 결국에 결혼할 인연이래요. 이게 뭐야? 무섭다. 두 분은 재회와 함께 결혼을 할 인연이고 노년까지 갈 인연인데 두 분 다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야 어차피 우리 만날 거니까 각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른 인연도 좀 실컷 만나보고 그러고 뭐 결혼하자, 연애하자 이런 식으로 미루는 인연 같네요? 뭐야, 운명성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리고 정말 소수의 분들 중에 내가 돌싱이다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인연일 거예요. 결혼까지 생각했거나 결혼을 했던 인연에 준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동거나 반동거식으로 서로 진짜 깊게 알고 지냈던, 사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소름이다. 여러분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요. 대박. 근데 이렇게 좋은 인연이라고 떴는데 아마 2번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죠. 네. 이 사람 때문에 아마 2번님들은 명상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연애 따위에 너무 집착하기보단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발전, 성장에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함께여야지 더 성장할 수 있고 2번님의 발전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2번님께 실현과 발전을 함께 얻어다 주는 사람이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람? 우선 이 사람과 금방 만난다 했잖아요. 언제 만나게 될까? 이걸 좀 볼게요. 빠르다면 13일 내외로 두 분이 제 생각에 2번님 어디 놀러 가시다가 만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쿠로미가 예쁜 옷 입고 예쁘게 외출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번님이 쇼핑을 간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내가 그냥 나들이 하고 싶을 때 기분 좋게 어딘가를 갔을 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계시고 두 분이 한 번 만나고 나서는 사실 사랑이 너무 넘치는 시기래요. 근데 아마 2번님도 내가 마음은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좋은데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미루고 그럴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같이 쇼핑도 다니고 아니면 집안에 뭔가 소품 같은 거 같이 사가지고 지내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좀 빠르게 집을 오가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근데 2번님이 확 깊어질 것 같다 싶을 때 이렇게 밀당을 하시게 될 거라고 뜨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건 어렵지 않은데 2번님 입장에선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만나가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너무 재고 따질 수가 있대요. 그럼 조언을 볼까요? 춘식이가 이외로 좀 냉정한 말을 많이 하던데 아니라면 아니라 얘기해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다냥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좀 신뢰에 대한 얘기가 사실 나왔죠.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번 입장에선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전에 내가 겪었던 어떤 아픔, 상처가 도저히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 사람이 앞으로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기대감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조언이
이 사람이랑은 운명이긴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도 집중해서 좀 만나보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모호하게 나왔죠? 그래서 아무리 결혼의 운이 있고 아무리 재회의 합이 있다 해도 우리 2번님들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만나보려고 해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냉정한 얘기로는 이 사람이랑은 쭉 가셔야 되는 인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집중해서 만나시되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마음 단디 먹고 굳세게 먹고 만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좀 2번님만을 위한 조언을 볼까요? 이번님만을 위한 조언으로는 자립심을 가지시 시래요. 이 사람과 만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과 만나더라도 나만의 삶, 나의 일, 나만의 어떤 휴식 시간, 내 취미생활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진짜 얘랑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독신 생활을 유지해도 좋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같이 살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까놓고 말하면. 근데 도저히 난 결혼은 안 되겠어 라고 하신다면 미혼을 유지하시면서 이 사람을 만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대요. 그리고 5 of Cup, Ace of Cup은 내가 실망한 일에 있어서 새로운 감정을 투여하셔라 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게 2번님 입장에서 내가 진짜 이 사람과는 너무 상처 많이 받아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이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다른 인연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뜬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비워진 나의 감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꼭 다른 이성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취미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다른 이성도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흐름대로 이 사람이 바로 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다른 이성을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 보고 솔직히 난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다른 이성도 만나보고 싶다 얘기를 하시고 다른 이성도 좀 만나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돌고 돌아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네, 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버스킹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카드 먼저 볼게요. 텐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떴고요. 네. 어떤 축하의 자리 내지는 어떤 행사 이런 데 가서 만나는 인연이 생기신다던가 아마 3번님들은 연애운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저 요즘에 좋은 일 많이 생겼어요 라고 하실 법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게 연애운만 좋은 때라기보단 모든 운이 좀 순탄하실 때 연애운도 같이 높아지시는 그런 모습이라 3번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승진했어요. 뭐 로또는 아니지만 뭐 경품 당첨됐어요. 저 뭐 요즘에 뭐라 그럴까? 넣어봤는데 당첨되고 그랬어요. 이러시는 좋은 일이 생기실 때 연애도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 연애 자체도 3번님께 도움이 되는 연애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애할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인연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님이 축하받고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생길 때 들어오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3번님들은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약간 연애는 논외다? 내가 좋은 일이 막 생기면 내가 뭐 직업은 정말 좋고 막 취업이 됐다던가 승진을 했다던가 보너스를 받았다던가 너무 잘 되고 있지만 연애는 잘 안 풀릴 거야. 진짜 이렇게 연애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들어올 진짜 나의 소울메이트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여기 카드에서만 봤을 때 상대방은 우리 3번님보다 연하이거나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모습에서 상대방분이 우리 3번님을 좀 짝사랑하는 듯한 관계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번님을 좀 순수하게 올곧게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진짜 진정한 사랑? 네. 트루 러브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이 카드, 오라클 카드에서 약간 그 카드가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은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 볼 거야.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을 주는 인연이 우리 3번님의 짝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3번님이 조금 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인생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3번님이 조금 더 어른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3번님께서 좀 약해지실 때 이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카드 더 뽑아볼게요. 우선 상대방분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항상 하셔야 되는 좀 빡센 직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을 계속 거듭하셔야 되는 그런 직군에 있기 때문에 약간 3번님들은 이 사람을 좀 안타깝게 보는 경향이 많다라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분들은 뉴페이스보단 사실 저는 이전에 한번 끊겼던 인연들 중 하나일 수 있겠고 3번님 또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놨던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두 분이 깊은 어떤 관계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좀 성향이 달랐을 수 있고요. 그리고 3번님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이 사람에게 이별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갑작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3번님들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3번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셨고 이 사람과는 좀 자꾸 거슬리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께서는 상대방분은 사실 3번님과 결혼이라던가 진짜 깊은 관계까지 바랬는데 제 생각에는 3번님께서 약간은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는 것에 주저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별을 선택하셨거나 썸이 붕괴되셨다던가 알아가다가 그냥 그만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선 사실 자기가 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번님 입장에선 이 사람의 속내를 잘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뭔가 확고하게 표현을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약간은 마음이 없어서 애초부터 좀 연애 진전에 대한 어떤 노력을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서로 하고 있답니다. 3번님들은 이 사람한테 약간 화가 나거나 진짜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보여지시고요. 상대방은 잘해보고 싶었는데 3번님에게는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사람 또한 그게 실망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3번님은 이 사람을 미워한다면 상대방 분은 3번님이 자신에게 어떤 보여줬던 다정함, 그리고 사랑스러움 이런 걸 놓치게 되어서 자기 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상대방 분이 이렇게 좋은 감정선인 걸 3번님께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 수 있겠다. 3번님은 쌓이고 쌓인 어떤 불만을 얘기해서 정리를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3번님께 차인 느낌마저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깊었던 인연 같고요. 두 분께서는 합이 좋다 말다 이런 얘기보다 우선 상대방이 생각보다 3번님을 되게 많이 좋아했다라고 떠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이 짝사랑한 모양새라고 했잖아요. 근데 3번님들 입장에선 선생님 그 사람이라면 이 리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3번님과 미래까지 한번 그려봤고요. 3번님을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 혹은 아름다운 남자인데 일반인의 수준이 아니라 연예인급, 준연예인급으로 정말 아름답고 누구라도 탐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또 3번님이 원래 기질적으로 사실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걸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내가 짝사랑하고 길게 기다리고 이런 타입이 아닌데 이분께서는 3번님의 부드러운 모습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자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좀 황당해한 것도 있고 진짜 약간 전쟁 난 듯? 진짜 벼락치듯이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 혼자서는 미래도 그리고 결혼하면 어떨까? 우리 3번과 막 진중하게 가면은 신혼집은 어디에 구해야 되고 내가 돈을 어디서 땡겨와야 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대요. 왜냐면 3번님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대요. 그래서 이분은 아쉬움으로 남았고 3번님은 오히려 이런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나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내가 답이 없어 보여서 그냥 이 관계를 끊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미지로 보이는 게 있어요. 번듯한 직업군이다. 혹은 사회적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연하여도 연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스치긴 합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게 있다 해도 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약간 그 점에 있어서 오히려 3번님들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려워서 오해가 쌓인 궁합이다 라고 느껴지는데 이 사람 속마음 먼저 봅시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미안해.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는 나에게 참 과분한 존재야. 자신감이 없어. 너에게 당당하지 못해. 지금은 마음을 숨기고 싶어. 꿈에서도 너가 나와. 너무 보고 싶어.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3번님을 너무 사랑하네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미안함을 갖고 있네요. 지금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혼자 그리워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3번님이 너무 보고 싶고 자기에게 과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참 연애가 어려워. 왜냐면 저 사람이 저는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3번님 또한 이 사람 나쁘지 않다, 잘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3번님이 너무 과분하다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속내 봅시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3번님과 미래를 그리면서도 3번님이기 때문에 미래를 그려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비혼주의자라던가 당장 결혼 생각이 원래 없었던 혹은 미래 계획까지 그리면서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문을 두고 이 키를 이렇게 꽂아놓고 문을 열 수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남자의 모습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fierce, afraid, 문이 열리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한 발짝
딛고 자기가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는 걸 3번님께 표현만 하면 3번님과 진짜 미래까지 그려갈 수 있었는데 그게 두려우셨대요. 그리고 정말 이 리딩 듣는 분들이 5,000명이라 치면 1,000명 중에 1명은 이 선택지 선택하신 분들 중에 1,000명 중에 한 분은 만약에 상대방이 다른 인연이 있고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한 그 유부 남녀의 상황이었으면 우리 3번님과 선을 넘는 걸 원치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은 웬만하면 이 사람이 좀 조심스러웠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결혼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혹은 이 사람이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걸리는 지점이 많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님을 보는 게 좋았대요. 그리고 정말 일부의 분들은 상대방이 결혼까지 생각하는 다른 인연이 있는데 3번님이 들어오신 분도 있겠다. 그래서 3번님이 나 자신에게 어떤 다른 이성이었기 때문에 3번님이 탐이 났지만 이걸 진행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 사람과 내가 진짜 그냥 미혼이에요 쌤 하신다면 이 사람은 솔직히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연애를 하고 싶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님을 만나면 결혼까지 해야 되고 이런데 원래 나 결혼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3번 너를 만나려면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물쩡거리는 거 3번님이 눈치채고 좀 관계를 정리하셨거나 이거를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논점을 찌르니까 너 이렇지 않아? 너 솔직히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이렇게 3번님이 이 사람의 어떤 혼란스러움을 찝어내니까 두 분의 관계가 정리되신 부분이 많아 보여요. 이 사람은 3번님을 보면 좋았대요. 즐거웠고 재밌었고 여기서 음악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3번님을 통해서 이 사람 느끼는 게 많았고 배우는 게 많았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지는 이 사람이 세상을 배우는데 우리 3번님이 좀 일조를 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온 건지 약간 3번님은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3번님을 두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대충 살았구나 약간 내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느낀 상대방도 느껴져요. 두 분이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만남이 없는데 이분께서는 사실 자신의 이런 찌질한 마음 찌질한 감정을 드러낼 바엔 이대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대요. 이성적으로. 미안해서라도 못 만나는 게 맞고. 근데 이분께서는 결국엔 3번님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인연이라면 만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번님이 자신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이대로 끝일까라는 절망감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연애가 즐겁기만 한 연애였으면 좋겠대요. 그냥 재밌게 놀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빠이빠이 하는 거고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사실 3번님이 그런 연애를 하자고 하면 안 만나줄 것 같아서 그래서 3번님에게도 좀 진중하게 보이려고 나름 노력도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미래를 그릴 생각이 없었는데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대요. 3번님과는 그래야지만 되고 자기도 3번님이라면 정말 남주기 너무 아깝다. 3번이 탐이 난다. 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근데 아마 3번님도 이 사람의 혼란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되실까 한번 볼게요. 네. 카드로 봅시다. 두 분은 결국에 맺어질 인연인데 3번님이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합니다. 자, 3번님 입장에선 솔직히 이 사람이 100%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직업성을 가졌어. 나름 인정받는 직업이야.
라고 하셔도 3번님이 훨씬 더 매력 자본이 넘친다던가 3번님의 그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저는 좀 더 크다고 보여요. 이 사람이 그냥 회사원, 공무원이라면 3번님들은 뭔가 대중 상대로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좀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직업성? 뭐 아니면 그냥 외모 자체가 3번님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죠. 그래서 3번님이 이 사람을 무시하다가 결국엔 두 분이 술 한잔 먹고 다시 재회가 되거나 관계 발전이 안 됐다면 관계 발전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대방은 이래요. 난 마음에 맞으면 만나는 건데 3번님이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3번님이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 3번님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시선에서는 3번님이 너무 부드럽고 이의심 많고 여성스럽고 내가 남자여도 약간 부드러운 인상 이런 걸 이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면으로 보자면 3번님이 굉장히 좀 자기 중심도 있고 주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사실 결이 맞진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 술 한잔을 하고 사랑을 확인하면서 서로 만족하면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가 보이니까 리딩을 드렸지만 이 과정 사이사이에서는 상대방분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우리 3번님도 고민이 많으시지만 약간 3번님은 받아주는 입장이고 이번엔 이 사람이 굉장히 3번님의 비위를 맞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자, 봅시다. 우리 둘의 인연성. 사실 두 분의 인연성이 막 깊다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되게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어요. 상대방 쪽에서 상대방 집안에서 3번님을 환영할 수 있는 모습 혹은 3번님의 집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조상님들이 3번님을 약간 모셔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왜냐면 두 분은 영적으로 맺어진 게 있는데 3번님들은 이 사람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3번님에게 좋은 점, 이 사람과는 편안한 연애가 됩니다. 장거리의 연애가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오며 가면서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두 분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건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정방향으로 뜨면은 바람둥이 분들께 좀 잘 뜨는 카드거든요. 왜냐면 다른 천사들, 이성들에게 이렇게 눈치 주는 남자가 처자식을 이렇게 미안하지만 좀 쌩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분은 3번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3번님이 내가 과거의 아픔이 약간 바람 문제였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이 나의 과거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3번님이 진짜 실제로 아까울 것 같아요. 근데 3번님도 만족하면서 만날 수는 있다. 3번님은 좀 이 사람 곁에서 편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내 옆에 있어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약간 내조를 해주는 느낌. 3번님은 그리고 무슨 일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아껴주고 매니저처럼 감독님처럼 코치님처럼 나를 챙겨준다. 이렇게 보이는 인연이네요.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려고 노력해주는 건 있어요. 근데 3번님이 그거에 만족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노력을 많이 해주는 인연이다. 그리고 나를 더 약간 우러러 봐주기 때문에 나 스스로 좀 나를 긍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3번님이 워낙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사실 연예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3번님이. 그래서 이 사람 아니어도 이런 사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뜹니다. 이 사람과 언제 잘 될까요? 시기를 좀 볼게요. 빠르다면 13일, 늦어지신다고 하신다면 25일 정도 지난 이후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일 이후나 뭐 20 며칠 이후에 한번 뭔가 노래와 관련된 활동, 뭐 음악회라던가 아니면 요즘 바닷가나 저기 호수공 같은 데 가면 버스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곳에서 얼굴을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번님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둘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나시고 이분이 밥 먹자, 술 마시자 하면 한 1, 2주 정도 그냥 내가 바빠서 다음에 연락해줄게 해놓고 3번님이 나중에 시간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약간 밀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맺어진다면 안정적으로 만나니까 전 좋아 보이고 조언을 보고 마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냥 이렇게 떴어요. 이 사람이랑은 잘 만나갈 수 있대요. 그래서 불안이 있다면 그런 불안에선 좀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버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인 오브 스월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4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연애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오랜 기간 선생님 솔로였어요 라던가 선생님 제가 진짜 외롭고 심심하고 선생님이랑 정이 들었으니까 그냥 이 리딩 듣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제 환경이 그렇게 연애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도 오늘 주제가 뭐였죠?
도파민 팡팡 터지는 곧 내게 일어날 연애 사건 이렇게 떴기 때문에 제가 네이밍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자, 들어올 연애운 봅시다. 이외로 상대방이 나를 좋다고 다가오는 인연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조금은 흐지부지 됐거나 이미 한두 번 끊겼다가 다시 만날 인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에너지 파동이 정말 달라요. 우리 사번님들은 나의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시는 약간 내향형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정신적인 활동을 중요시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상대방은 에너지 기질이 밖으로 향하고 좀 많이 액티브한 느낌. 그래서 이와 아이의 만남 같기도 하고요. 약간 운동 좋아하는 좀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아웃도어 파와 인사이더의 조합이라 그럴까요? 전혀 달라서 약간은 쉽게 맺어질 수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좋다고 다가올 인연이라고 우선 느껴집니다. 우리 사번님 입장에선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봤다. 저 사람을 종잡을 수가 없다 싶어서 처음엔 좀 불편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리더십도 있고 나이가 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약간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약간 뭐 금수저 음수저 이런 표현이 좋진 않지만 아쉬울 거 없이 자란 분이라 기본적으로 다정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아요. 그런 점들을 우리 사번님이 좀 좋게 볼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사번님이 노력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사번님들은 대체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하거나 표현하거나 다가가지 않는 분들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꽂히면 무조건 다가가고 표현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연애의 진전에 있어서 사번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은 없을 거다. 다만 사번님도 의도치 않게 좀 철벽을 치게 되신다던가 내가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사회생활은 곧잘 하는데 이 사람 앞에선 자꾸 뚝딱이게 되거나 좀 차갑게 말을 하거나 얼굴이 굳거나 이러기 때문에 상대방 또한 사번님의 시그널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약간 지연이 되실 수는 있겠다. 관계 진전이 빨리 될 수 있는데 약간 사번님이 이 사람을 싫어서 뭔가 거절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다가갔을 때 사번님께서 뭔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다던가 이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잠시 접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저는 완전한 유패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미 한 번쯤 얼굴을 보고 사번님에게 이 사람이 어필도 했는데 한 번은 끊겼고 다시금 만나갈 인연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만날 인연성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번님이 제 리딩을 들으셨으니까 너무 이 사람에게 벽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은 어떤 회식이라던가 같이 술자리,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적으로 만나는 인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과 놀며 가면서 뭐 결혼식 뒤풀이 정도로 느껴지는 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뭐 내 동료의, 직장 동료의 아는 사람이라던가 그 정도 관계성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여러모로 좀 다른 이성들도 탐내할 만큼 밸런스가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엄청 화려한 미남 미녀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요. 아까 제가 꽤 갖춘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죠. 아쉬울 거 없이 자랐고 집안도 나쁘지 않고 직업성도 저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평을 듣는 사람이고 외모도 멀끔합니다. 근데 엄청난 조각 미남 미녀가 아니라 훈훈하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라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는 모던한 훈남, 훈여상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번님 마음에도 좀 드실 것 같은데 우선 이 사람이 사번님을 많이 좋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가오실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속마음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사랑해.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라고 합니다. 옛날 발라드 같네요. 되게 부정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을 막 표현하는 이 사람의 속마음 딥하게 봅시다. 이 사람이 뭔가 비밀이 있다고 하네요. 거짓말을 하셨다던가. 사실 이 사람은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지금 사모님이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뿐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모님이 자기에게 확신이 있다면 사실 이 사람은 프로포즈를 하고 싶을 만큼 사모님에게 꽂혀있고 좋아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이 뭐 유부남녀이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께서 이전에 진짜 깊게 사랑한 사람이랑 호되게 끊어지고 다신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연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같네요. 결혼까지 생각해둔 사람한테 차였다던가 바람을 당했다던가 내가 바람 핀 게 아니고 상대방이 바람 펴서 내가 그게 무서워서 연애를 못하는 타입. 그래서 사실 사모님을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을 표현을 못하겠대요. 또 깨질까봐. 그리고 사모님의 태도나 어떤 말투? 이런 것들이 사모님이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조금 어색해가지고 이분이 그리고 처음에 너무 막 돌직구로 다가오니까 불편해가지고 약간 선을 그은 게 이 사람한테는 거절로 느껴져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은 사모님이 자신의 트윈 플레임이라고 느껴 하고요. 사모님만 생각하면은 이 자석처럼 이끌리는 열정적인 사랑이 자꾸 끌어오른대요. 막말로 욕정이 끌어오른다. 이것도 보여요. 뭐 그렇다고 그것만 있냐? 아니요. 이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사모님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사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사모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사모님이 자기랑 멀어지고 나서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대요. 자기가 사모님을 위해서 그냥 떠나줘야 되는데 사모님이 나를 안 좋아한다면 내가 사모님을 놓고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이 사람은 나 혼자 사모님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사모님이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비켜줘야 되는데 그래도 난 놓을 수가 없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연애가 이렇게 어렵답니다. 근데 저도 웬만하면 사실 되게 냉정하게 읽고 마는데 이 사람의 감정은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사모님께 돌직구로 다가온 게 아마 사모님 입장에서 나의 감정을 배려하기보단 이 사람의 스스로의 감정만을 푸시하는 것 같아서 약간은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분은 이런 감정인데 차분하게 얘기를 절대 하기 어렵죠. 사랑이 이렇게 들끓는데 어떻게 될까를 보려고 했는데 두 분은 조만간 좀 스킨십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얼굴 보면 스킨십까지 바로 가기 때문에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얼굴을 보자 해서 만났더니 스킨십으로만 너무 진행이 되면 서로 약간의 이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이 안 돼서 불안하고 얼굴 봤는데 약간 소통을 잘한다기보다는 너무 스킨십에 치중된 데이트를 하면서 소통할 거리가 없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찐사랑인 걸 알 수 있는데 계속 서로를 의심하거나 권태기라고 느끼신다던가 집착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뢰를 좀 줄 수 있는 활동을 하시거나 너무 이 스킨십적으로 빠지지 말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아니면 좀 다른 활동들 있죠. 밖에서 하는 데이트들 이런 걸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싶어요. 우선 우리들 어떤 인연일까 좀 볼게요.
두 분이 너무 서로가 막 스파크가 튀다 보니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그런 관계로 빠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용서해주거나 좀 배워가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과거로 좀 내버려 두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과거의 인연들을 좀 놓아야 된대요. 두 분 다.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인 것 같아요. 혹은 이 사람과 안 좋았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서로가 정말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연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10일 내로 두 분이 갑작스럽게 만나거나 밤에 보거나 술 마시고 스킨십까지 갈 수 있다라고 뜹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 만나실 수 있는데 너무 행복한, 너무 즐거움만 찾는 연애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의 어떤 일상을 공유한다던가 연락을 하더라도 좀 서로를 챙겨주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스킨십만 하거나 만남 외에는 연락도 좀 안 하고 각자 떨어져 있을 땐 진짜 아예 서로 신경을 안 쓰는 듯한 그런 연애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라고 얘기가 나왔고 조언을 볼게요.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뜨고 있네요. 두 분이 분명히 만날 인연도 많고 도파민이 팡팡 터지긴 해요. 왜냐면 안정적으로 나만을 사랑해주는 착한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만남보단 와, 이 사람이랑 만나면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두 분은 아마 좀 뜨거운 연애를 할 수 있는 궁합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막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미칠 것 같고 이 사람이 날 안 좋아하면 어쩌지? 이렇게 막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연애가 맞죠. 근데 조금은 안정적인 연애로 가긴 좀 내가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치만 우선 시작은 하시래요. 만나지 말라는 조언이 뜨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4번님을 위한 조언 봅시다. 좀 이게 연애 조언이라기보단 4번님만을 위한 조언으로 뽑기는 했어요. 근데 4번님이 연애를 하시더라도 좀 자립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걸리는 지점이 이거였어요. 집착할래. 그래서 연애를 한다고 해서 너무 자주 연락을 하거나 자주 만나고자 하기보다는 4번님이 4번님만의 시간을 좀 잘 가지는 게 좋고 내가 지금 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 커리어든 일이든 공부든 그것에 노력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님이 정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재고 따져도 된다. 근데 이 사람한테 뭔가 테스트를 해라가 아니라 좀 신중하게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나도 모르게 이 사람 기세에 밀려서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성적인 그런 좀 매력을 많이 느꼈잖아요. 4번님에 대해서. 그래서 4번님은 이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쪽으로 원하면 그거를 그냥 진행하게 되고 휘둘리고 이럴 수 있는데 내가 확신이 없다면 너무 그렇게 빠르게 진전 안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로도 보여요. 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어야겠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너무 여기에 또 얽매이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것도 좋겠고 만남이 있어서 신중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4번님도 너무 이 사람과 잘 될지 말지 미래까지 고민하고 따지고 이러시기보다는 내 삶을 잘 지내시면서 그리고 고민을 하고 싶다면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 보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 오브 완즈라는 카드도 나만의 성벽에서 우선은 뭔가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미래를 그리라는 카드지 지금 당장 진행을 하거나 더 나아가라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아라.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선, 나만의 틀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킨십 얘기가 자꾸 나왔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스킨십을 해 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지금 당장 바란다 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걸 이 사람에게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나왔으니 참고해주시고 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버스케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